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매출이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장거리를 다닐 때는 이게 뭐 KTX나 이제 기차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특실은 항상 매진이에요. 비즈니스석은 항상 만석인데 이코노미석은 좌석이 텅텅 비어있대요. 빈익빈 부익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식용유 드시는 분 계세요 혹시? 맞아요. 올리브유를 먹어요. 그 집에서 마가린 드시는 분들 있어요? 단순히 이런 옛날 방법이 아닌 지금의 이 시대의 흐름을 사장님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드라마 같은 데서도 이런 협찬 들어가는 거 알고 계세요? 돈 벌고 싶으셔서 시크릿 선택을 했을 거고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네,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랜다이몬드 에이전트 최 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사장님들 앉아 계신 분들 쭉 봤는데, 이쪽 사이드에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이 프로필 사진을 보고, 또 여기 서 있는 저를 한번 보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시더라고요. 네, 사진하고 실물하고 안 닮았나요? 안 닮았나요? 이 머리가 이렇게 될 때까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뽀샵 한 거니까 이게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이 사업 설명회가, 이 시크릿 사업 설명회가 처음이다 하신 분 계세요? 네. 처음. 손 한번 돌려봐 주세요. 네. 아무것도 안 시키니까 들어주시고, 네, 좋습니다. 용기 있으시네요. 그러면 저의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 오,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러면 저는 이 PPT로 강의를 좀 많이 해봤지만 처음인 것처럼 저도 열심히 집중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들 좌측 우측에 있는 그림 안에 중간에 있는 이 동그라미 크기 어떤 쪽이 더 커 보이세요? 왼쪽? 왼쪽이 더 커 보이나요? 네. 그러면 이제 가운데 중앙선이 위에 거 아래 거 어느 선이 더 길어 보여요? 아래 거. 그쵸.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까 보여드렸던 이 가운데 까만 점도 크기가 같은 거고요. 그리고 이 뒤에 거 이 선도 같은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아니면 우리가 좀 착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가운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한번 가만히 유심히 지켜보시겠어요? 집중해서 한번 봐보세요. 움직이나요? 네. 움직이나요? 네. 못 느끼시는 분들은 뭐죠? 네, 움직이시는 게 아마 보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계신 분, 오른쪽에서 보시면 이거는 3개로 보이고 또 왼쪽에서 보면 4개로 보여요. 맞나요? 네. 저희들이 이러한 현상들을요, 착각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착시 현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아찔하지 않나요? 이게 실제 일본에 있는 한 건물의 엘리베이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많이 놀랐을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요, 저희는 착시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착각으로 잘못 봄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사물, 그림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19년도에 들어서 경기가 어려워질까요? 아니면 좋아질까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주변에서 많이들 이야기하죠. 내년 가을쯤이 진짜 최대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많이들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미 감지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인지를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근데 경제가 진짜 어려운 걸까요, 사장님들? 경제가 진짜 어려운 걸까요? 저는 정말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부산이나 이렇게 장거리를 다닐 때는 이렇게 뭐 KTX나 이제 기차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특실을 예약을 하려고 보면요, 특실은 항상 매진이에요. 항상. 그리고 여행을 다닐 때나 이럴 때도요, 비즈니스석은 항상 만석인데 이코노미석은 좌석이 텅텅 비어있대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로 경제가 어려운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사장님들의 경쟁력으로 인해서 사장님들의 여유가 없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는요, 앞으로 이 시대가 점점점 더 어려워질수록 이 계층의 간격이 굉장히 크게 차이 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심하게 이제 빈익빈 부익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거고요. 그리고 부자인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될 거래요. 정말로 2019년, 20년,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안에는요. 우리나라에도 이 층간이요. 중산층은 아예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30, 40평대 아파트 좀 살고 차 좀 좋은 거 좀 타고 다니고 어느 정도 좀 남들한테 좀 이렇게 빌리지 않고 좀 넉넉하게 사시는 분들은 나 정도면 괜찮지 뭐, 나 정도면 중산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절대 안주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중산층이 사라지게 되면요, 사장님들은 위로 올라가게 될까요? 밑으로 내려가게 될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미 부와 가난을 두고 봤을 때 이미 출발 선상부터가 달라요. 사장님들의 깃발은 어떤 깃발이죠? 파란 거, 노란 거. 어떤 깃발인가요? 파란 거. 파란 거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은 노란 깃발의 출발 선상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또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이것들이 계층 차이가 훨씬 더 벌어지고 있다는 이유예요. 그것 중에 또 하나가요. 우리는 소비에서부터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부자들의 소비를 보게 되면요. 부자들은 버는 돈에 비해 소비의 규모가 적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 서민들의 소비는 버는 돈에 비해 소비의 규모가 크다고 되어 있어요. 부자들이 더 막 구두쇠처럼 일부러 아끼고 살뜰살뜰 모아서 안 쓴다는 말이 아니라 재산 대비 비율로 봤을 때요. 부자들은요. 10억의 수입이 있다고 하면 1억의 지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 비율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서민들은 어때요? 내가 500만 원을 벌면 지출이 300이 나가요. 소비 비율이 60%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버는 것도 적어. 근데 쓰는 건 더 많아. 이게 계층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장님들. 그러면 사장님들 부자 되고 싶으시죠? 돈 벌고 싶으셔서 시크릿 선택을 했을 거고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장님들이 이곳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만약에 이 소비를 줄여서 돈을 알뜰살뜰 모아서 저축해서 적금 부어서 목돈을 마련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사장님들? 아직도 통장에 적금을 부으시나요? 아직도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모으시나요, 사장님들? 이미 시대는 지났어요.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시대는요, 이미 갔다고요. 시대 자체가 바뀌었어요, 사장님들. 예전엔 이런 말이 있었죠. 티끌 모으면 뭐요? 회사. 근데 지금은 뭐예요? 티끌 모으면 티끌밖에 되지 않아요. 모아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진짜 부자가 된다라고 하면 단순히 이런 옛날 방법이 아닌 지금의 이 시대의 흐름을 사장님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요. 사장님들의 소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20세기의 소비는요. 우리가 돈을 쓰는 소비를 했어요. 이게 기본적인 사람들의 소비죠. 근데 지금 21세기 현재는요. 돈을 버는 소비를 하고 있어요. 이 돈을 버는 소비라는 이 정보를요, 내가 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평범하고 지극히도 가진 것 없이 이렇게 태어났던 이런 사람들도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에요. 오늘 선생님들이 들으려고 하시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인 거죠. 이렇게 이미 유명하고 성공하신 분들은요,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자가 되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 그리고 미래의 가장 롱런한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누구예요? 내 친구들, 그쵸?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사장님들이 이걸 한번 보셨으면 돼요. 그 분들이 나보다 좀 더 잘났고 나보다 훨씬 부자이고 내가 좀 존경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이라고 하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뭐라고 하진 못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사람들의 이런 관계를 보게 되면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죠. 내가 부자가 아니면요. 내 주변 사람들도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사장님들? 부자가 될 수 없겠죠. 그러면 사장님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 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 돈을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업의
사업의 기회를 우리는 제공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냥 유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의 유통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생산자가 물건을 생산을 해서요, 총판, 대리점, 소매업에 거쳐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전달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유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존의 유통 과정을 보면 생산자는 2,000원의 원가의 그 물건을요, 총판으로 5,000원에 넘겨요. 그러면 그 총판은 대리점에 7,000원, 대리점은 소매업에 10,000원, 소매업은 소비자에게 25,000원에 판매를 하죠. 이 유통 과정은 사장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 유통 과정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요. 왜요? 이 과정이 없었으면 우리는 소비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죠. IT 산업이 발달이 되고 택배 문화가 발달이 되면서 우리는 위에 있는 이 유통 과정이 아니고 다이렉트라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소비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이렉트로 직거래하는 이런 유통의 형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장님들께 여쭤볼게요. 2,000원짜리 물건을 내가 25,000원에 계속 쓸 것인지, 아니면 2,000원짜리 물건을 나는 다이렉트로 거래해서 8,000원에 쓸 것인지. 사장님들은 1번, 2번 어떤 소비를 선택하실 건가요? 2번이요. 뇌가 없지 않는 이상 모두가 다 2번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 진짜 부자들은 1번에서 소비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 누구나 다 좋은 물건 싸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소비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장님들이 이 네트워크 사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요, 내가 이 사업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적으로는 내가 어디에서 어떤 시장을 통해서 내가 소비를 할 건지에 대한 선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직 이 사업을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의 답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아직 사인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1번에서 소비 계속 하실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2번으로 소비 패턴을 바꾸실 건가요? 네. 그러면 사인하시면 돼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곳에서 돈을 벌 건지 안 벌 건지는요, 내가 정보 전달을 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인 거지, 사장님들이 이 네트워크를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요, 세계 시세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한국은 일본보다 10년이 늦어요. 그리고 일본은 미국보다 10년이 늦어요. 시대의 흐름 변천사가. 보시게 되면 이미 미국에서는요, 21세기에 네트워크 마케팅, 이곳에서 소득을 벌거나 이곳에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의 프로테이지를 보면 70% 이상이래요. 이 네트워크 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전체 인구가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0% 이상.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는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유통의 변천사를 보게 되면요, 우리 한국도 시간이 지나면 50%, 70% 될까요? 안 될까요, 선생님들? 무조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보고 가셔야 되고요. 요즘은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PPT는 많이 보셨을 텐데,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요, 직거래를 통한 유통이 소비자인 우리들에게 얼마나 유리한 건지를 설명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요, 현대사회의 변화 추세를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프로슈머의 등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의무 교육으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거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이 의무 교육에서 배우는 것들은 뭐예요? 뭘 배우고 잘하고 있죠? 앞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내가 알아야 될 것들, 또 혹시 내가 나에게 필요할지도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무 교육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네트워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는 우리 시대가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또 한 번 증명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요즘은 대기업에서도요, 많이들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이렉트, 다단계 방식으로 유통, 소비를 많이 권장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사장님들. 내가 화장품 바르고, 그리고 욕실에서 내가 쓰는 뭐 치아, 샴푸, 바디 제품, 그리고 내가 주방에서 사용하는 어떤 이런 생필품들, 이런 제품들을요, 내가 다이렉트로 소비를 하자고 그 소비 패턴을 바꾸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지금은요,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매출들보다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매출들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사장님들이 지금의 시대를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만 봐도요, 이 매출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이 시장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2020년도가 되면 이 네트워크 시장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요, 1,500만 명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문가들의 통계치를 따져서 이제 이 통계치가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 1,500만 명이라고 하면요. 성인 기준으로 2명 중에 1명은 이 네트워크 시장 안으로 들어오게 될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시대가 조금만 지나면요. 사장님들 네트워크 안 하면 바보?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소비하면 비읍시옷 소리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장님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봤을 때 어때요? 그래프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부정을 할 수 없는 지금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아직 한국 시장은요, 인식이 많이 좋지 않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그 어느 나라를 가도요, 아직까지도 인식이 안 좋으신 분들이 꽤나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다단계라는 이 네트워크라는 이 유통을 통해서 사기를 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전에 강의하시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제가 사기꾼이에요. 내가 사기꾼인데 제가 이분께 사기를 쳐요. 그리고 이분께 옆에 분한테 사기를 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분께는 옆에 분께 사기를 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장님, 이게 어떤 방식이죠? 다단계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사장님, 사기가 나쁜 거예요? 다단계가 나쁜 거예요? 사기가 나빠요? 다단계가 나빠요? 사기가 나쁜 거죠. 그럼 제가 반대로 또 여쭤볼게요. 제가 이분께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께 옆에 분한테 또 기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 옆에 분께는 또 기부를 하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저는 뭐예요? 다단계 형식으로 이 기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단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죠. 기부가 좋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다단계라는 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건요, 좋고 나쁘고의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비를 하고 내가 유통을 하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느냐의 그 방법 중에 하나인 거지, 이게 좋고 나쁘고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을 가지고 사기를 쳤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이 다단계라는 것 자체가 나쁘구나라고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이것 또한 착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시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편견과 선입견에서 많이 지금 탈피되고 있죠. 저희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지금까지도 이것들을 오해하고 계신 분들, 아직까지도 이 시장 안에 못 들어오신 분들, 그분들께 이 오해를 풀어드리는 거,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피해 사례들을 감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하나 만들어놨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하는 직접판매 공제조합과 특수판매 공제조합 두 가지를 만들어놔서 네트워크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요, 이 조합사 둘 중에 한 곳에는 가입을 해야 돼요. 가입을 하면서 예치금을 내고요. 매해마다 매달 일어나는 그 매출액의 15%에서 30% 정도 계속 예치금을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이 조합사에서는 모아놨다가 만약에 그 다단계 네트워크 회사가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가 생기게 되면요, 조합사에서 그것들로 우리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이 조합사에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최소한 나는 물질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절대 손해볼 일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사장님들은 이 조합사에 가입되어 있는 지금 이 시크릿 네트워크의 사업설명회를 들으러 오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부터 사장님들이 알아보셔야 될 거는 왜 시크릿인지에 대해서 사장님들이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크릿은 일단요,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 굉장히 합법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전한 기업이라는 걸 또 증명시킬 수 있어요. 이거는 보시게 되면 비비비라는 이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는 그 소비자 평가 기관이거든요. 이 기관이 소비자들한테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기관이에요. 이 기관에서 저희 시크릿이 받은 등급은요, A+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키 브랜드 아시죠? 나이키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명품 중에 하나인데, 이 나이키가 이 비비비에서 받는 신용 등급이 B-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때요? 나이키보다도 안전한 회사? 믿을만하지 않나요? 현대해상이 B+, 애플사가 A 정도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크릿이라는 회사가요, 그저 그런 다단계 그런 회사가 아니라요, 정말 이런 평가 기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굉장히 안전한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사장님들 보시게 되면 아마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로고를 봤을 거예요. 저희는 지금 어디에 와 있죠?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에 와 있어요. 그쵸? 저희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는 다이렉트 사업인데 여기서 받는 신용 등급은 시크릿 스파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시크릿 스파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저희 시크릿은요, 일반적으로 다이렉트로 먼저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시크릿 스파라는 이름으로 이미 스킨케어 브랜드의 명품으로 자리를 잡은 그런 기업이에요. 이미 역사는 15년이 됐고요. 스킨케어 브랜드로 1조 이상의 9년 만에 8억 달러, 1조 이상의 소매 매출을 기록한 그런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테일샵에서도 이미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누군가는요, 이 백화점에 가서, 면세점에 가서 저희 시크릿 제품을요, 굉장히 비싼 가격에 소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명 잡지에도 우리 제품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네트워크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대중 매체에 광고를 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 하지 않고 있죠. 왜? 광고 수수료를 절약해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캐시백을 해주기 때문에, 커미션을 주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대중 매체에서 잡지라든지 뭐 TV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시크릿이 광고가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광고를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시크릿은 시크릿 스파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샤넬 잡지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랑콤 나오죠. 시슬리 나오죠. TV 광고나 그리고 이 잡지 광고에서도 꽤 많이 나와요. 근데 저희 시크릿도요. 시크릿 스파라는 이름으로 샤넬과 랑콤과 동등한 그런 명품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중매체에 광고가 지금 가능하다는 거죠. 유통의 흐름에 맞춰서 이 시크릿 스파가요. 저희 CEO분께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지금은 보니 백화점과 면세점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소비하는 사람들보다 온라인으로 직거래로 해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이 시장의 흐름을 보고 저희 CEO가 결정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도 더 이상 백화점과 면세점에만 판매를 할 게 아니라 다이렉트라는 유통 채널을 하나 열어서 우리가 회원을 모집하고 그들이 우리 제품을 싸게 쓸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신 거죠. 그래서 이 시크릿 다이렉트를 선택을 하셨고요. 에이전트라는 자격으로 저희들께 지금 이 사업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보이시는 모든 나라들이요. 현재 리테일샵이 다 있는 나라들이에요. 백화점과 면세점, 대형 쇼핑몰이 있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나라들은 현재 다이렉트라는 유통 채널이 같이 오픈된 나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시크릿 CEO분이세요. 아이잭 벤샤베트. 아마 실물로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초면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쵸? 초면이신 분들은 많이 의심을 하세요. 이분을 보면 약간 어때요? 좀 믿음이 가게 생겼나요, 얼굴이? 처음 보신 분들? 아마 지금 아이잭 회장님 혼자 단독샷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난데 저희 그 창업주이신 모티 샤베트 그 창업주가 계시거든요. 그분이랑 사진을 같이 띄워놓으면 약간 좀 사기 캐릭터가 좀 보이는 그런 외모시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잭 회장님의 나이가요. 이제 40대 초반 정도 됐거든요. 한 43, 4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놀랍지 않나요? 근데 제가 앞서서 저희 시크릿의 역사를 말씀드렸죠. 1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시크릿을 거슬러 올라가서 15년으로 돌아가보면 저희 CEO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대 초반? 그쵸? 20대 후반이라는 거예요. 그 나이대에 이 스킨케어 브랜드로 백화점과 면세점에 전 세계 40개국 나라에서 이렇게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이런 대기업을 만드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CEO의 어떠한 이런 사업 이념을 저는 사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CEO가 요즘에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요. 10억 버는 사람 1000명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단순히 이걸 보면 어때요? 사장님들 와 닿으시나요? 와 닿으세요? 저 1000명에 나는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대부분 못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10억 버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 계시거든요. 지금 연봉으로 따졌을 때. 그리고 1억 정도 버시는 분들이 우리 시크릿에서는 300명 이상 있으세요. 10억 버는 사람 1000명을 만들겠다는 건요. 100배로 이 시장의 규모를 키우시겠다는 거죠. 그렇다고 따지면요. 1억 버는 사람을 3만 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1억 버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있겠죠?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있을 거고, 5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을 거고, 200만 원, 100만 원, 10만 원 버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근데 1억 버는 사람들이 3만 명이라고 하면 그 하선에 조금 덜 버시는 분들이 얼마나 무수히 많은 분들이 탄생이 될까요?
저희는 저희 회사의 이념은요, 부의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을 많이 만들겠다는 게 저희 CEO의 이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장님들이 지금의 소득에 만족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면요, 저는 이 시크릿을 꼭 한번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시크릿의 이 이념대로 저희 회사는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회사 연역은 2005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2011년도에 직접 판매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우리나라에 오픈을 하게 되죠. 시크릿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셀링 뉴스라는 이 글로벌 그 기관이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네트워크 회사들의 성장률을, 순위를 매기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네트워크 시장, 네트워크 회사, 그 중에서 저희 시크릿이요, 2013년도, 2014년도 2년 연속 성장률 102%로요, 1위를 차지를 했어요. 그냥 단순히 이 회사는 그냥 규모를 떠나서요, 앞으로의 가능성이 그리고 성장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에서 또한 굉장히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죠. 지금까지 네트워크 시장에서는요, 이런 이례가 없었대요. 우리나라에 오픈한 지 5년도, 10년도 채 되지 않은 회사가 1,000억 매출을 한다? 순위가 10위 안에 들어온다? 이런 역사가 없었대요. 한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000억 매출을 하려면요, 무조건 10년 이상의 어떠한 그 사업 이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수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희 시크릿은 그걸 해냈죠. 3년 만에 1,000억 이상의 매출을 했고요. 그리고 4년 만에 이 탑10 안에 순위에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돈 버는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냈죠. 저는 회사가 성장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돈을 벌어야지 이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장님들이 보시게 되면 1억 이상의 고소득자가요, 지금 누적으로 한 170명 이상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아마 지금은 수치가 좀 더 올라갔겠죠.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이 네트워크, 다단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 중에 또 하나가요, 아마 이 업을 통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사장님들 기존에 다단계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돈 버는 거 혹시 보셨어요? 집 바꾸고 차 바꾸고 인생 바뀌는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이 업이 비전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싫은 것 뿐이에요. 내가 그냥 하기 싫은 것 뿐이라고. 근데 볼게요. 우리 앞동의 언니가 블루 다이아몬드, 우리 윗집 언니가 레드 다이아몬드, 그리고 우리 사촌 오빠가 크라운이고, 우리 어머니가 이번에 다이아몬드 승급하셨고, 내 주변에 온통 있는 사람들이 이 시크릿을 통해서 이런 리머너가 되고 돈을 계속 벌어간다고 하면 이 시크릿 인식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사장님들? 좋아지겠죠. 어린이들은요, 아마 꿈을 키울 거예요. 시크릿 네트워크의 다이아몬드를 장래 희망에 적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요, 앞으로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곳에서 돈 벌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증명해내고 있잖아요. 회사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성장하면서 이 안에서 돈 버는 사람들,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들이 분명히 벌어질 거라는 거죠. 보시게 되면 2016년도와 2017년도를 비교했을 때예요. 보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요, 감소된 거고요. 파란색은 증가를 한 기업이에요. 탑10 안에 들어와 있는 8개 회사를 비교해서 보면요, 지금 시크릿과 그리고 애터미와 아메이 3개를 뺀 모든 회사들은요, 이 매출액이 다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요 시기에는 네트워크의 매출이 조금 저조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3가지 회사들은요, 매출이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그냥 이 네트워크 시장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다른 회사들이 경쟁력이 우리 회사들보다 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우리 회사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회사의 어떠한 비전, 그리고 뭐 회사 우리 CEO의 이념, 그리고 많은 리더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제품 또한 크게 한몫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제품은 사야바다에서 나오는 미네랄과 머드를 주 원료로 만든 저희 스킨케어 제품이죠. 이 제품은요, 제품에 대한 경쟁력은 만약에 기술력에만 국한되어 있다라고 하면 저희 시크릿이 과연 롱런할 수 있을까? 시크릿이라는 이 스킨케어가, 시크릿에서 생산하는 이 제품들이
과연 이 아이템으로 롱런할 수 있을까를 의심해 볼 수도 있어요. 어차피 기술력은요, 시대가 지나면은 따라잡히게 되어 있어요. 2018년도에 나온 핸드폰하고 2019년도에 나온 핸드폰 어떤 게 더 좋아요? 2019년이요. 기술력은 어차피 따라잡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시크릿이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이 제품으로서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저희는 단순히 기술력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바로 이 원료에 그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원료는요. 저희 CEO, 이스라엘에 있는 유태인들에게만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허락이 되는 그 채취권이 있거든요. 저희 CEO가 그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해바다에서 그 소금과 머드를 채취를 해서 저희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기업들은요, 저희 시크릿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고 싶어도 어때요? 이 원료를 가질 수가 없다 보니까 절대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해소금, 그쵸? 사해소금 나 화장품 써봤는데 약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사해소금 보니까 홈쇼핑에도 나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그 함량 차이를 보셔야 돼요. 아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홍삼 많이 먹죠. 그 홍삼의 대표는 어디죠? 그러시면 안 되죠. 홍삼의 대표는 시크릿이죠. 아직 큰일이네. 시크릿 대표, 그쵸? 시크릿인데 우리 시크릿 전에 정관장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정관장에 홍삼을 먹는 거랑 우리가 편의점에서 홍삼액을 사 먹는 거랑 이 원료 그 프로테이지 차이가 엄청 나는 거 아시죠? 우리가 편의점이나 약국이나 이런 데서 그냥 어설프게 사 먹는 것들은요, 약간 홍삼 맛이 나는 그냥 그런 음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정관장에서 먹는 거는 어때요? 그 함량이 90% 이상, 80% 이상 들어가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개중에 보는 시크릿 제품을 제외한 사해 제품은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의 소량의 그 함유로 인해서 그냥 좀 흉내만 내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제품과 저희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이 효능에서 분명히 차이가 날 거라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경쟁력은요, 저희 시크릿은 파라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파라벤은 다들 아시죠? 웬만한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저도 시크릿을 하기 전에는 이 파라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지냈어요. 그런데 이 시크릿을 하면서 알게 됐고, 천만다행히도 저는 4년 전에 이 파라벤을 끊게 됐죠. 파라벤은요, 암을 일으키는 성분이래요. 파라벤이 들어가 있는 성분들, 우리가 집에서 쓰고 있는 시크릿을 제외한 모든 제품들에는요, 이 파라벤이라는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는 방부제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세제도 마찬가지, 퐁퐁도 마찬가지, 립스틱, 펜슬, 모든 전 제품에는 다 유통기한이 필요한 이런 제품들에는요, 이 방부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방부제가 파라벤만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파라벤 말고도 여러 가지 방부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파라벤의 효과, 방부의 효과가 가장 높은 게 파라벤이래요. 그리고 가장 싼 게 파라벤이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파라벤이라는 방부제를 쓰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파라벤 자체가 사람 몸을 병들게 해요.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가정집에서 식용유 드시는 분 계세요, 혹시? 우리 집 주방 찬장에는 아직도 식용유가 있다. 없으시죠? 단 한 분도 없으세요. 그럼 뭘로 드세요? 네? 올리브유? 선생님 사업자신가요? 그러면 안 되시죠. 갈릭오일 드셔야죠. 그렇죠? 맞아요. 올리브유를 먹어요. 그렇죠? 올리브유나 까놀류 이런 걸 대체해서 먹죠. 그리고 지금 가정집에서 마가린 드시는 분들 있어요? 마가린. 이제 이름도 가물가물해요. 그렇죠? 그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왜요? 마가린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성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다고 하니까 다 버터로 체인지를 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씻고 바르는 것들로 인해서 이 제품들로 인해서 음식들로 인해서 몸이 안 좋아질 수 있고 병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들을 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시크릿 제품을 제외한 다른 제품들을 사용을 하면 암에 걸린대요. 쓰실 거예요? 제가 저주를 퍼볼 거예요. 쓰실 거예요? 쓰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우리 아이들한테 발라주면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대학생이 됐을 때,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자궁암에 걸렸어. 유방암에 걸렸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죄책감 때문에 사장님들 어떻게 살아가실 거냐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우리 사람 몸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이 파라벤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장님들이 이 파라벤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 시크릿은 파라벤이 단 0.0001%도 들어가지 않는 파라벤 프리 제품이라는 거.
이미 많은 언론과 매체를 통해서 파라벤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 있게 보시면 사람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이곳에서 애견 키우시는 분들 계세요? 애견, 강아지나 고양이나 혹시 키우시는 분들 있으세요? 많이 있으시죠? 이렇게 애견을 좀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은요, 그 애견샵에 가서 우리 강아지 그 샴푸를 뭘 고르는 줄 아세요, 사람들? 무파라벤 샴푸를 고른대요. 저도 몰랐거든요. 애견샵에 가면요, 애견샵 원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은 거거든요. 조금 이렇게 강아지나 이렇게 자기 애견들한테 좀 이렇게 사랑이 좀 있으신 분들은요, 돈을 좀 더 줘서라도 무파라벤 샴푸를 찾아서 간대요. 그 말은 뭐예요? 아직까지도 시크릿 샴푸로 바꾸지 않으신 분들은요, 개만도? 전 뭐라고 안 했습니다. 네. 사장님들 진짜 파라벤 없는 제품 선호하셔야 되고 찾으셔야 되고 찾으셨습니다. 꼭 시크릿 제품으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거는 알고 계시죠? 노벨상 수상자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이 논문을 통해서 노벨상을 수상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말씀하신 게 흡연을 통해서 암에 걸릴 확률이 25%라고 하면 우리가 파라벤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썼을 때 암에 걸릴 확률이 75%라고 이야기를 해요. 엄청 끔찍하죠. 남자분들 같은 경우, 여성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흡연을 하시고 아직 시크릿 제품을 바꾸지 않으신 분들은 치사율 몇 프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장님들 좀 간과하시고 사장님들이 이거를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크릿 제품은요, 초반에는 이 스킨케어만으로만 사업을 진행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죠. 이렇게 라이프바이 시크릿, 그리고 아이언플라워, 하이퍼마켓이라는 어떠한 대기업들과 이렇게 제휴를 맺어서 많은 생필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 15년도까지는 한 16년도 정도까지는 스킨케어라는 이 단일 품목 딱 한 개치가 있다 보니까 사업 전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번거로움이나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스킨케어 안 쓰시는 분들은요, 생필품 쓰시면 돼요. 생필품 안 쓰시는 분들은 건강식품 드시면 돼요. 건강식품 안 드시는 분들은요, 세탁기 바꾸고 집에 밥솥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사업을 전달할 수 있는 폭이 많이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제품들은 아마 사람들이 많이 체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신제품을 진짜 많이 말씀드리면서 꼭 이거는 하나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유산균. 유산균 사장님들 다 드시고 계신가요? 네. 저희 시크릿 유산균이 왜 좋은지는 알고 계시죠? 근데 저는 지금 올해 나이가 이제 40살이에요. 놀라시는 거죠? 더 들어 보여서? 너무 어려 보여서, 그렇죠? 근데 저는 40년 동안 살면서 유산균이라는 걸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를 누가 챙겨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시크릿이 딱 나왔을 때 저는 그동안에 먹지 못한 나의 유익균들을 내 뱃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하루에 6번씩 먹었어요. 그러니까 출시가 되면서 아침 2개, 점심 2개, 저녁 2개 이거를 한 달 넘도록 먹게 됐거든요. 근데 먹고 나서 저의 그 효과는 뭐였냐면 저는 밤량이 줄었어요. 제가 원래 그 배변 활동은 되게 좋은 편이에요. 변비는 전혀 없고 원래는 이렇게 체격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먹는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먹는 거에 비해서는 살이 또 안 찐다는 이야기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남성분들이 그냥 공깃밥 한 공기 먹는 거는 그냥 평균이잖아요. 저는 한 공기 반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먹는다 치면 2공기. 그리고 아침에는 눈 뜨자마자 이제 라면 그릇에다 국 퍼서 이제 밥 한 그릇 뚝딱 말아 먹고, 그리고 냉면 같은 경우는 항상 곱빼기 이렇게 먹는 편이거든요. 엄청 많이 먹었었는데 유산균을 먹고 나서 저의 밥량이 확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지금 다이어트 식품을 먹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뭘 딱히 챙겨 먹는 것도 없어. 제가 챙겨 먹는 거라고는 유산균밖에 없어. 이게 무슨 일인지 싶어갖고 제품 강의를 레드 다이아몬드 이은미 사장님이 유산균에 대한 제품 강의를 해주시는데 딱 쫓아가고 이제 물어봤죠. 내가 아무것도 챙겨 먹지 않은데 나는 밥량이 줄었다. 그렇다고 또 살이 또 빠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러냐? 혹시 유산균과 관련이 있냐라고 여쭤보니까 관련이 있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속에 유익균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그 살찌시는 분들 있죠. 살찌시는 분들은 뇌하고 위가 멍청한 거래요. 멍청해서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위가 요만한데 얘가 배 꽉 차면은 이제 그만 먹으라고 뇌에 전달을 해서 얘가 좀 작용을 해서 이제 그만 먹어야 되는데 내 위는 이만한데 얘가 서질도 이렇게 불어날 정도로 내가 먹는 거야. 인지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렇게 멍청했던 제 위와 뇌가요 유산균을 먹고 똑똑해진 거야. 그래서 이제는 본래 내 위 크기만큼만 딱 먹고 나면요 이제 숟가락을 딱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방량이 줄었어요. 그게 유산균의 효과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저는 유산균을 가장 먼저 추천을 해드려요. 저희 좀 있으면 이제 쉐이크나 커브 그리고 그린캡스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출시되기 전에 사장님들 유산균으로 먼저 메가요법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다이어트 식품을 드신다고 하면 사장님들은 100%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사장님?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아요. 저희 제품을 먹고서는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꽤나 많거든요. 뭐 가장 흔하게는 리커버리 드시고요. 혈압, 당뇨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는 크라운로열 박보성 사장님 아시죠? 박보성 사장님은 이제 혈압약, 당뇨약 다 드셨는데 저희 거 리커버리 드시고 지금은 드시지 않고 계시다고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일반적인 그런 다른 회사들하고 비교했을 때요 이런 즉각적인 반응이나 효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저희 시크릿 제품을 한번 드시거나 한번 이용하신 분들은요 이 시크릿 제품을 놓지 못하시더라고요. 다른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이거 데이앤나이트도 출시가 됐죠. 데이앤나이트는요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절대 데이와 나이트를 바꿔보면 안 돼요. 혹시라도 바꿔 드시게 되면요 나이트를 낮에 먹으면은 어때요? 졸려요. 그리고 그 데이를 밤에 먹게 되면 안녕하세요 쌩쌩해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절대 바꿔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데이와 나이트에 대한 그 효과가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는 이 시크릿 금융기관인 하나은행과도 또 제휴를 맺었죠. 시크릿과 하나은행, 이 금융기업과 같이 제휴를 맺었다는 건요, 저희 시크릿은 이미 어떠한 뭐 다단계, 그냥 뭐 네트워크 회사, 그냥 이렇게 그냥 치부되기에는 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금융기관에서도 이 시크릿이라는 이 기업을 인정했을 정도로 시크릿의 성장세는 아주 우월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드라마 같은 데서도 이런 협찬 들어가는 거 알고 계세요? 아마 단톡방에 공지가 돼서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실 건데 최근에 이거는 조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로맨스는 별책부록이라는 이종석과 이나영이 주연한 그 드라마거든요. 여기가 TVN에서 했던 거. 근데 여기서 주연인 이종석의 욕실에 저희 시크릿 제품이 협찬이 됐었어요. 이게 보면 말씀드렸죠. 이 다단계 네트워크 회사들은요 이런 대중매체나 이런 데 뭐 협찬이라든지 이런 광고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시크릿은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리더이신 류승찬 슈퍼머님께서 또 연예계 쪽에 좀 인연이 있어서 저희 시크릿 제품을 또 협찬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TV나 드라마를 통해서 저희 시크릿 제품을 아마 많이들 보시게 될 거예요. 사장님들은 이 시크릿 제품을 알리시기가 앞으로는 훨씬 더 쉬워지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를 저는 단순하게 딱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기존에 돈을 벌면 어때요? 돈을 쓰죠. 벌어서 쓰고를 많이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은 한 달에 얼마 써요, 사람들? 100만 원, 그쵸? 한 달에 500 버는 사람은요? 500 쓰죠. 한 달에 200 버는 사람은요? 200 쓰죠.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또 1000만 원 써요. 그런데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은요? 그쵸?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은요? 한 달에 1억 못 써요. 처음에는 쓸 수 있겠죠. 그죠? 집 바꾸고 차 바꾸고 하다 보면. 그런데 내가 계속 매달 1억씩 들어오면요. 그거 어떻게 지겨워서 그 돈 다 쓸 수 있겠어요? 그쵸? 우리는 이래요. 일반적으로 보면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도 이 시크릿을 하기 전에 13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고요. 13년 차에 제가 받았던 최고치의 월급이 200이었어요. 저는 치과 간호조무사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고치로 200을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200을 벌어서 저는 한 달에 200을 쓰면서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버는 돈, 살아생전에 내가 다 쓰고 죽으니까 내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가난은 계속 배물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어때요? 한 달에 1억씩 벌어서 내가 쓰다 살아생전에 쓰다가 도저히 못 쓰고 죽었어. 그러면 그게 다 어디로 가요? 자식들한테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를 상속해준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장님들이 더 이상은 벌어서 쓰고의 이 패턴 말고요. 네트워크의 정의를 보시게 되면 내가 벌어서 쓰는데 그 소비가 나에게 다시 소득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써서 없어지니까 내가 또 벌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벌어서 쓰는데 그 쓰는 소비가 나한테 다시 소득으로 돌아온다고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소득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 패턴이라면 도저히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 패턴, 이 정의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현명한 소비를 떠나서 사장님들이 이 소비를 통해서 진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 시크릿을 통해서 벌 수 있는 이 보상 플랜이라는 이 플랜이 있는데 저는 보상 플랜은 길게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보상 플랜을 아시는 분들은 듣고 있으면 어때요? 지루하죠. 그쵸? 그런데 어설프게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어때요? 이해를 전혀 못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사업 설명에서는 웬만하면 보상 플랜을 잘 설명 안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마케팅 방식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네트워크들은요, 나를 기준으로 내가 여러 개의 라인을 펼쳐서 여러 라인을 관리를 해야 되는 굉장히 이런 그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을 썼다고 하면 지금 현재 10년 안팎으로 새로 생긴 이런 신생 네트워크들은요, 전부 다 두 줄 라인인 바이너리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시크릿 역시도 이 바이너리 방식을 선택을 해서 지금 이 플랜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18년도 물건이 좋아요? 2019년도 물건이 좋아요? 그렇죠. 이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은요, 1950년대에 만들어진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은 1990년대에 만들어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쉽기는요, 6명이 쉬워요? 2명이 쉬워요? 2명이 쉬워요. 그래서 이 바이너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네트워크인 이 시크릿이 돈 벌기가 쉽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보상 플랜은요, 다른 것들은 사장님들이 좀 스폰서님들과 이렇게 같이 미팅하면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어떤 사재기와 배팅과 월 마감이 없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재기와 배팅이라고 하는 건요, 네트워크를 망하는 지름길이죠. 보통의 기존의 네트워크들은요, 내가 어떠한 직급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한 달에 할당량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마감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사재기가 일어나고 배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랜이에요. 근데 저희 시크릿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이번 주에 못했으면 그 다음 주에 하면 되고, 그 다음 주에 못했으면 그 다음 주에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재기의 배팅을 절대, 절대 유도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기업들과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고 하면 그 지급 유지에 대해서는요, 타 네트워크는 그 유지금에 대한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만약에 다이아몬드를 유지하고 있는데 내가 최고 직급이 블루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를 유지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 소득의 50%밖에 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블루 다이아몬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에서 블루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팩트를요, 내가 사재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플랜이 많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재기와 배팅이 유도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저희 시크릿은 뭐예요? 유지 보너스가 크지 않아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보너스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직급 간의 그 차익이 크지 않아요. 많아야 20에서 4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월 마감이 없고, 그러므로 사재기와 배팅이 있지 않아서 사장님들이 부업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롱텀 사업으로도 진행하실 수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시크릿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속이 진행이 됩니다. 다른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도 이 얘기를 많이 하죠. 다른 회사들도 다 상속이 돼요. 그건 알고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만약에 아메이를 하는 사람이야. 아메이라고 하면 안 되나? 아메이를 하는 사람이야. 근데 제가
제가 죽었어. 그러면 제가 제 자식한테 제 코드를 물려주겠죠. 그러면 제 자식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칠게요. 그럼 이 자식이 이거를 상속받아서 해야 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사직이 그죠? 이 레그를, 이 매출을 맞추기 위해서 엄청난 영업과, 그쵸? 어떠한 이런 일들을 해야 될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상속의 개념이 그냥 물려주는 것도 물려주는 거지만 내 자식들이 그걸 받았을 때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시크릿에서는요, 내가 죽어서 내 자식한테 상속을 해주면요, 이 아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로 그 오토신만 유지할 수 있게끔만 잡아주면요, 이 아이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어때요? 그 소득을 고스란히 다 받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뭘 하지 않아도, 물건을 팔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이 시크릿을 전달하지 못해도 내가 벌고 있었던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돈을 받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상속 아닐까요, 사장님들? 그래서 저희는 이 시크릿 자체는 상속의 개념도 다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시크릿 사업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사장님들. 많은 직급이 있어요. 11단계의 직급을 갖고 있지만 사장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딱 한 가지 단계의 직급입니다. 브론즈만 기억하시면 돼요. 좌우에 2명의 파트너를 4명을 구축을 해서 브론즈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브론즈 갈 때 가입해준 그 친구들을요, 또 브론즈 만드는데 같이 힘을 써주는 거예요. 이것만 반복을 하시다 보면요, 사장님들은 자연스럽게 플래티넘, 다이아, 크라운까지 가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브론즈를 안 하니까 지금 사업이 조금 정체되는 걸 수도 있어요. 사장님들이 지금 프로모션 기간이죠. 이 프로모션 기간에는 사장님들이 또 한 번 결단을 하시고 다짐을 하셔야 될 건데,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 레그에서 가장 하선에 들어가셔서요, 누구를 브론즈 만들 건지부터를 생각하세요. 내 좌우에 한 명 가장 하선에서 누구를 브론즈 만들 거고, 그 돌로 인해서 누구를 실버를 만들 거고, 누구를 플래티넘 만들 거고, 누구를 다이아몬드 만들 건지를 사장님들이 정하세요. 그리고 정해진 그 정의의 멤버들과 함께 손붙잡고 2주 동안 미친 듯이 뛰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요, 사장님들 무조건 결과치 나옵니다. 지금은 정말 질보다는 양쪽으로 많이 승부수를 거셔야 돼요. 많이 만나셔야 됩니다. 하루에 사장님들이 3명, 5명 사장님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하루에 1명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사장님들. 2주 동안에 내가 결과를 내기에는 하루에 1명으로는 너무 부족해요. 사장님들이 최소한 2명에서 3명 정도는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꼭 클로징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스폰서와 나의 파트너와 나의 스폰서들, 나의 팀들이 같이 함께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시크릿은 아직도 정보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품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우리 시크릿도 이제 소비자 플랜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간혹. 근데 사장님들 절대 아닙니다. 저희 시크릿은요, 주국점이라는 제도로 인해서 이 선점이 지속적으로 이월되고 있는 그런 플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선점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회원수로 봤을 때 저희 시크릿은 아직도 선점에 위치해 있어요. 네트워크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요, 한 네트워크 회사가 선점의 기간을 두고 봤을 때 이게 끝나는 시점을요, 30만 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시크릿은 어때요? 아직 10만 명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희 선점에 위치해 있는 거 맞나요? 맞아요, 사장님들. 아직까지도 선점에 위치해 있는 사장님들은 상위 1%의 삶을 꼭 꿈꾸셔야 되는 그 위치, 그 자리, 그 시간에 와 있는 거니까 사장님들 꼭 자부심 갖고 이 사업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사장님들. 사장님들이 하셔야 될 건요, 이거 딱 3가지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2번 힘들 수 있어요. 한 번 이상 사업 설명회. 이곳에 오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장님들이 이 사업을 머리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습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해했으면요, 이제는 나의 파트너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오시는 거예요. 꾸준히 반복한다. 그리고 나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1박 2일 세미나 혹은 스페셜 세미나에 참석을 한다. 이거는요, 내가 가슴으로 느끼기 위해서예요.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끼시면요, 사장님들은 이 시크릿의 비전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필드에 나가서 나 이곳으로 성공하고 싶으니 나와 함께 성공하자. 나 이곳에서 꼭 핀업해야 되니 나 좀 도와달라. 진심으로 전달을 해서 그들께 이 사업을 알리는 겁니다. 이것들을 사장님들 이 3가지만 계속 반복하시면요, 무조건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제가 지금 이 무대 위에 레드 다이아몬드 태널 달고 지금 이곳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요. 딱 한 가지예요. 저는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코드를 탈퇴시키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장님들. 저는 이 세 가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세 가지를 포기하지 않은 결과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레드 다이아몬드로 서 있다는 거예요. 사장님들 할 수 있어요. 사장님들이 이 세 가지를 포기하지 않고 반복하시다 보면요. 성공하는 그 타이밍만 다를 뿐이지 무조건 사장님들도 이 무대에 올라오시게 될 겁니다. 이 세 가지 꼭 반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웬만하신 분들이 이 세 가지를 다 안 하세요. 반복은 하는데 꼭 한두 개씩 빼먹어. 그쵸? 그 시스템 좀비라는 사람들도 있죠. 사업 설명에 열심히 들어오시고 1박 2일 세미나도 한 번도 안 빠져. 근데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이걸 안 알려. 누구한테 전달을 안 해. 그럼 돈이 돼요, 안 돼요? 돈이 안 돼요. 돈을 벌 수 없어요. 그쵸? 그리고 또 반대로 나는 이거 사업 설명에 딱 한 번 들어보고 나 이제 다 알았어. 이거 쉽네. 나 한번 혼자 해볼게. 밖에 나가서 시스템으로 사업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장님들. 이 세 가지가 하나라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뜨리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이 세 가지를 온전히 반복하시다 보면 사장님들도 이 무대 위에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장님들 1억을 세는 게 빠를까요? 버는 게 빠를까요? 버는 거? 벌어보셨어요? 세는 거? 세워보셨나요? 그쵸? 이건 아마 예전에 그 차승원이 그 드라마에 나와서 얘기한 내용이거든요. 1억을 세는 건요, 이렇대요, 사장님들. 1초에 한 숫자씩만을 센다고 했을 때 1억을 세려면요 3년 2개월이 걸린대요. 시간을 따져봤을 때. 그런데 저희가 하루 왼종일 24시간 365일 숫자만 세고 있을 수 있어요?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해요. 그쵸? 그러면 그 시간을 다 제하면 이 1억이라는 숫자를 세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길까요, 사장님들? 1억 세는 것도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1억을 버는 건요? 1억을 모으는 건요? 보통 그냥 일반적인 정말 지극히 평범한 수준으로 봤을 때 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요 81년이 걸린대요. 나 1억을 모으고 싶다. 지금부터 이번 달부터 10만 원씩 저축 넣으세요. 사장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사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사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8? 그럼 사장님 오늘 이번 달부터 10만 원씩 저축 넣으면요 몇 살이야? 110 몇 살? 120살쯤에 1억 모으실 거예요.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다행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쵸? 근데 저는요 이 시크릿을 통해서요 2년 정도, 한 3년도 채 되지 않은 그 기간에 저는 1억이라는 돈을 제 통장에 모아봤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자부심을 되게 갖고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시크릿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통장 잔고에서 1억이라는 숫자를 볼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세기도 힘들고 모으기도 힘들다는 일반적인 대부분 사람들은요 1억이라는 돈을 단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라는데 저는 2년 만에 저는 이 시크릿을 통해서 1억이라는 돈을요 내 통장에 잔고로 남겨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너무 자부심 있게 말씀을 드려요. 물론 지금은 훨씬 더 많죠. 더 많이 버니까. 저는 이 날을요 정말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들도 이 시크릿을 통해서 통장에 1억 정도는 그냥 여유롭게 비상금 정도로 만들어 놓는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들도 꿈을 키우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은요 뭘 해도 욕먹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남들은요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봐요. 이 그림을 사장님들 자세히 보시면요 어때요? 재밌어요. 뭘 해도 욕먹는 이 더러운 세상, 내가 나를 도와준다고 나의 성공을 간절히 바란다고 하는 이 시크릿이라는 공동체에 들어오셔서 저희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요 가치보다 가격이라는 거에 더 많이 주목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필드에 나가서 이 사업을 전달을 하다 보면요 누군가는 당장에 내가 쓸 돈, 그 와우팩이라는 그 돈을 팩을 결제하기 위해서 내가 카드를 얼마를 써야 되는지, 내가 돈을 얼마를 지불을 해야 되는지에만 집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쉽게 선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장님들, 가격이라고 하는 건요, 사장님들이 지금 당장에 지불하는 것이지만 가치라고 하는 건요, 사장님들이 추후에 사장님들께 돌아오는 것도 내가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패키지 와우백 200만 원 결제를 통해서 내가 이후에 5년 뒤에, 3년 뒤에, 1년 뒤에 그 이상의 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시크릿이 그런 일이라면, 그런 확신이 드신다고 하면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결정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들이 200을 투자해서 1억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거 정말 꼭 알아보셔서 진짜 그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진짜 부자 되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는 부자가 너무 없어요. 그쵸? 근데 앞으로는 중산층 없어진대요. 가난 아니면 부자예요.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사장님들. 인생 한 번뿐인데 부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으실까요? 근데 사장님들이 알고 있는 그 돈 버는 방법 중에 시크릿 같은 게 없다라고 하면요, 시크릿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권도요, 사야지 당첨이 됩니다. 사장님들 이곳에 오셔야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시크릿 가입서 작성을 하셔야지 사장님들이 앞으로 1억도 모으고 10억도 모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하시는 사장님들과 저희는 끝까지 함께 포기하지 않고 달릴 거고요.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프로모션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크릿 도전, 그리고 지금 이 시크릿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2주간의 이 1.5배 프로모션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들이 그거를 도전했을 때요, 그 결과가 어떻든 사장님들께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 도전의 결과가요, 실패라고 하면요, 사장님들은 그 다음 프로모션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그 도전의 결과가 성공이라고 하시면요, 사장님들은 인생에 반전이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탑 리더스 그룹의 팀 미팅이 있겠습니다. 애프터 시간이 있거든요.